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율 34.74%로 마감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본 투표일인 다음 달 3일로 쏠리고 있는데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각 후보들은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예,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전 투표율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이 가장 높았는데 36.93%보다는 조금 못 미쳤거든요. 네. 이 수치를 두고 각 당에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서 먼저 이 수치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전투표가 2014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사전투표가 본인의 주소지 등과 관계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해서 점차 투표율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22대 총선 같은 경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8%도 이제 돼 있습니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 얼마나 올라갈지 그랬었는데 지난 20대 대선보다는 2.19%좀 떨어졌습니다. 네. 평일이라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선관위의 그 투표 부실 관리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터지면서 특히 저희들은 우파 보수 진영에서 있던 부정선거 우려 때문에 사전 투표보다는 좀 본투표에 좀 더 집중하자 이런 것들이 좀 막판에 많이 이제 분위기가 돌면서 이튿날 그러니까 어제 오후부터 이제 급격히 좀 꺾인 것이 사전 투표가 예상보다는 적게 나온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보다는 조금 떨어진 이유가 평일이라는 점 그리고 어떤 선관위의 관리 부실 이 점을 꼽아주셨는데 지금 이 투표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전 투표율이 계속 상승세인데 이번에도 역대 두 번째 사전 투표율 아니겠습니까? 예. 그 추세가 반영되었고 특히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린 느닷없는 개혁 때문에 근 6개월 동안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는데 첫째 날 사전 투표가 엄청나게 높았다 하는 것은 그동안 고통스러워했던 유권자들이 빨리 투표하자 하는 심리가 확산됨으로써 어떤 일종의 그 고통에 따른 스트레스를 한 표 행사로서 어떤 심판했다 하는 그런 심판하자 하는 그런 열기가 엄청나게 몰린 결과로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투표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 어제 오후부터 급격히 투표율이 떨어진 것은 홍석준 의원님의 분석대로 보수적 유권자들이 아마 대거 사전투표에 응하지 않았던 결과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것은 일어났던 몇 가지의 사건 사고들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폐지까지 주장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에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본인도 사전투표를 한 것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들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아이고 선거 이거 연장 아니냐 하는 그런 음모론에 어떤 인식을 한 보수적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이제 포기한 결과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쨌든 사전투표만 보면 윤석열 계엄에 대한 심판 또 이를 줄곧 정치적으로 옹호해온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의 열기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 결과 높은 투표를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 사전 투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지역별로 투표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호남권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반면에 영남권은 좀 비교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 수치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는 원래 호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보통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와 광주를 비교해봐도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로 광주 지역이 이제 높고 대구 지역이 낮은데 그만큼 우파 보수 국민들이 많은 이제 영남 지역은 이제 본투표를 하려는 그런 어떤 성향이 특히 이번 대선에는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본투표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영호남의 투표율이 예년에도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본투표의 영남 지역이 이번에는 특히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그동안 지난번 소쿠리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보완을 한다, 노력을 한다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투표 용지를 갖고 뭐 식당에 간다든지 중복 투표를 한다든지 또 물론 좀 이론은 있습니다만 회송용 용지에 또 이재명 후보 투표가 찍힌다든지 이런 어떤 투표 부실 관리는 여전히 있다. 오히려 더 심한 좀 우려를 사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주권을 행사하는 이 선거에 있어서 좀 더 안전성이 담보돼야지만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 전 의원님께서는 이 영남권에서는 본투표를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본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이재명 후보 지지가 높은 지역, 호남뿐만 아니고 수도권 지역,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도 상당히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 또 영남 안에서도 이재명 지지세가 더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 우리 부울경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 열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 또 빨리 이런 내란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어제 그 보수층들,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층들이 상대적으로 물론 본투표에 투표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본투표에서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게 저는 보는 이유가 이번 그 대통령 선거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이미 물 건너 갔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대선은 이미 끝난 거 아니냐라고 실망한 이제 보수적 유권자들이 본선 투표에도 아마 기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서 TK라든지 김문수 후보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낮은 것은 본선에서도 투표율로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뭐 저는 보고 어쨌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77%의 투표율이 나왔습니다만 똑같이 77%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들이 더 많이 결속한 결과라서 전략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사전투표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한번 해봤고요. 이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치열한 막판 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란 심판론을 내건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아들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라는 윤석열 아바타를 통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이 다시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들에게 압도적 심판을 가하는 것, 이게 바로 대선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이재명이 독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독재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많이 바꾼 게 죄입니까? 본인의 폐륜 행위에 대해 진정한 반성보다는 신변 잡기라고 둘러대며 아들의 반사회적 행동 또한 사과는커녕 엉뚱한 곳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기 인격을 파괴하고 남을 파괴시키는 그런 것이 정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참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원들은 우리 당의 근간이고 누구보다도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의도로 보시면 된다.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다시 김영삼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이제 본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찾고 김문수 후보 경북 강원권의 표심을 공략을 하고요.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을 집중 타겟으로 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선거 전에 후보들의 막바지 유세 전략은 각각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좀 수도권을 좀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이제 만들었던 평택 그 삼성 반도체 단지라든지 수원, 광교, 또 화성, 동탄, 뭐 GTX 등등 본인이 경기지사 했던 어떤 시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어떤 도시들을 돌았고 또 지금은 강원도와 이제 경상북도, 포항, 특히 또 그저께는 해군 초계기가 또 포항 야산에 또 불시착해서 네 분이 안타깝게 순국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등등등 이유로 지금 이제 지역을 훑고 또 마지막에는 뭐 역시 또 수도권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했던 많은 어떤 거짓말들, 특히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게 된다면 본인의 제의를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탄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그런 어떤 예비 작업으로 이미 재판을 못하게 한다는 어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법관을 이제 늘리면서 거기 법관에 특히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하려고 한다든지 또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등등 유연 입법을 양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포퓰리즘 어떤 정책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청년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정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표현해서 괴물 독재 국가가 출현할 거다고 경고를 했고 어제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유신 독재 서막이다 이런 어떤 경고도 올린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어떤 측면에서 경고도 하면서 특히 김문수 후보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전략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는 그런 어떤 강곡한 호소를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북, 청주, 세종, 대전으로 이동해서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캐스팅 보트 지역을 공략하겠다 이렇게 읽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내란 종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계엄에 대한 그 잘못을 심판하는 선거고 또 이를 줄곧 옹호해온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또 집중하고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만이 국가가 다시 5대 강국으로 선진 강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민생 안정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6개월간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에 대한 피해는 가장 극심한 피해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존의 위기에 몰렸고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숫자가 엄청나서 자영업자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줄었다는 정도의 통계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집권하면 30조 원의 충영을 바로 실시해서 일단 골목 경제부터 살리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고 오늘 또 충청도 내일은 또 영남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에 특화된 산업들, 특히 미래 산업과 관련된 지역 특화 산업과의 접목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충청도와 영남과 호남은 이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의 어떤 그 미래 산업의 삼각 벨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K 이니시티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반도체도 있지만 배터리 사업이다.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 사업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원통형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특허를 기본으로 경쟁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좀 주춤했지만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는 결국 전기차, 결국 배터리 산업이 주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 전에 후보자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유세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또 뭐 변수 아닌 변수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대선 막판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뭐 자타공인하는 좌파 진보 진영의 빅스피커로서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배경은 결국 설난영 여사가 본인이 국회의원, 특히 경기도지사 사무를 할 때 본인은 법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김혜경 여사에 대한 어떤 그런 과거 법카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을 이제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맞대응으로 하는 이야기가 여공 출신의 설난영 여사가 어떻게 보면 서울대 출신의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 이렇게 출세를 했는데 제자를 모르고 제정신이 지금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 이것은 엄연히 여성 특히 고졸 학력에 대한 비하이자 또 노동자에 대한 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보기 드물게 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많은 또 여성 어떤 그런 그 단체에서도 비난 또 성명을 했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럼 이런 어떤 유시민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는 좌파 진영의 어떤 독특한 어떤 선민의식 내지는 입으로는 평등, 사회적 약자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굉장히 위선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선민의식이 있다. 그리고 진영의 논리가 너무나 강하다. 과거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런 어떤 성폭행 관련해서도 민주당 21대 여성 국회의원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 등등 해서 진영을 어떤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유 작가가 저런 어떤 말을 했는데 저는 이게 21대 이번 대선에서 선거 막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1타 3피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즉 여성, 노동자 그리고 고졸 관련된 학력 어떤 그런 어떤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치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노무현 대통령 또 DJ 대통령도 고졸 출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자랑스러운 게 학력을 불문하고 재산을 불문하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성장에 어떤 기회의 사다리가 있다는 건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성장의 사다리마저도 부정하는 그런 어떤 말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더 절실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반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진보 스피커들의 발언에 신중을 가할 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저도 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어제 뭐 그런 그 비하 의도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결자 해지 차원에서 본인이 더욱더 진솔한 사과와 해명 또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해야 된다. 뭐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와 김문수 또 후보 부부의 뭐 과거 학생 운동 때부터 뭐 얼마나 잘 알았는지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극자에서 또 거꾸로 가는 그에 대한 인생 역정을 보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식을 평소에 가지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반로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걸 싹 떠나서 부적절한 시점과 부적절한 내용과 부적절한 장소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반성하고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진솔한 해명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이재명 후보는 국민학교밖에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습니다. 어린 때 10대 초반부터 공장에 가서 일을 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검정고시를 했고요. 또 대학에 가서도 물론 짧은 시간에 사실을 패스했습니다만 상당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또 그러나 자수성가해서 이 대통령 후보까지 왔는데 또 노무현 대통령도 상고 출신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까지 지낸 분이죠. 그래서 전혀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이나 가치관에도 맞지 않는 또 가장 가깝게 지금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을 왜 한 것인지 개인적인 사정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나 진솔하게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더 큰 그 악재가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요. 강훈수직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이 여러 가지 정성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도록 말조심 입단속을 강조했는데 정작 이재명 후보는 절대 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겠다 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선거운동을 끝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너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지자들의 볼멘 소리도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까운 분이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솔한 사과 한 번 더 철저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선거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